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뭐냐면 앞서 저희가 뉴스 언더블락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 그다음에 어제 메인 뉴스의 정치면에서 아마 요게 다 탑기사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어제 이제 도어 스태핑에서 했던 발언들 인사 관련해서 그거 잠깐만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그제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그러니까 낙마한 거고, 그리고 김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음주운전 논란이 있었는데 임명한 거고 청문회 없이, 그리고 새로 지명한 송홍렬 공정거래위원장 성희롱 발언 얘기 나왔고 월요일에 그랬잖아요. 월요일 버전에. 그런데 어제 화요일에 아침에 출근할 때 기자들이 당연히 물었겠죠. 인사 검증 뭐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통령 대답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전 정권에 임명된 훌륭한 분 있잖아요. 본인. 예? 본인. 그치. 검찰총장. 우상호 위원장도 그 이야기를 했죠. 아니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지 장관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어쨌든 전 정권에 네. 임명된 훌륭한 분 있잖아요. 본인. 근데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잠깐 잊어버리셨나 보죠. 그 윤태곤 실장이 만약에 어제 도스팽 자리를 하고 있는 같은 윤 씨니까 윤태곤 대통령이라면 어제 기자들이 그런 질문할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뭐 그런 아니면 식 참모랑 뭐라고 이렇게 하시죠라고 조언을 했겠어요? 그런 식 기조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해드린 점 뭐 여러모로 죄송한데 정말 실력으로 결과로 증명토록 하겠습니다. 뭐 지켜봐 주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저 같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대평가 안 좋다. 그리고 이제 상대평가의 시기가 아니다. 대선도 끝났고 지방선거도 끝났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면 또 남이 하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하는 건 이게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면은 이게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메시지의 목표가 무엇이냐.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건데 국민들한테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를 원하느냐. 저는 거기로 거꾸로 돌아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국민들한테 앞에서 이제 1분도 아니죠. 한 30초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이걸 뭐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30초라는 시간 동안은. 그럼 어떤 걸 줘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인사에 대해 가지고 조금 뭐 불만이 있지만은 그래 한번 지켜보지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닌가요? 그렇겠죠. 네. 그럼 그 목표를 위해 가지고는 어떤 수단을 써야 될 것인가? 거꾸로 메시지를? 올라간다면은 저는 좀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발언들의 이게 목표는 나의 감정의 전달인 것인지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한테서 어떤 반응을 난 일으키고 싶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봐요. 자, 장 소장. 앞서 윤태곤 실장이 했던 얘기에 나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아마 여의도에 있는 300명 국회의원들을 다 물어보면 다 그렇게 비슷하게 대답할 것 같아요. 모든 참모들도 아마 이런 식으로 하시죠라고 페이퍼를 올렸을 것 같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윤태곤 실장 표현을 하면 약간 감정적인 그런 표현? 그런 걸 혹시 뭘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지지층 결집이라든지 뭐 그런 노림수가 있어서 한 거로 봐요? 아니면은 좀 즉흥적인 건가? 즉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대통령직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과도한 자신감.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다. 이해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참모라면 원론적이고 재미없는 얘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서 실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서 좀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제의 발언과 모습에서 그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감정을 가감없이 국민들 앞에 내보인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보니까 약간의 짜증, 분노, 화남, 답답함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났거든요. 네.
과연 그것이 맞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희로의 낙을 드러내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런. 그럼요. 그런 다른 의미로 국민들과 언론에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좋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기 합리화와 국민 합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신 것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 전 정권보다 낫다. 능력 위주로 했다. 네. 약간의 뭐 도덕적인 문제, 법적으로 문제 없었다. 네. 이런 자기 항변인데 그거보다는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과 설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느냐.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꾸 그런데 전 정권 비교하는 화법이 계속 나오는 거는 이거는 저는 전 정권 5년 동안 제가 방송 출연을 하면서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 네. 우리 진영 진보 진영 패널들이 문재인 정부 때 네, 우리 진영의 패널들이 박근혜 정권 탓을 자꾸 하고 핑계 대는 게 제일 짜증이 났었어요. 네. 많았죠 사실은. 네. 그럴 때마다 보수 진영 패널들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과거 핑계 좀 그만 대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저도 패널 김상일 평론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셨던 분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저는 현재 대통령이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때를 지금 생각을 너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뭐 이것이 자신감의 발로다. 그 자신감이라는 건 좀 아래서부터 인정받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뭐 국민들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에 대한 자신감은 자신감이 아니라 잘못하면 자만과 독선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결국은 편견과 불통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려가 많이 되고요. 그러나 항상 저한테 많은 분들이 네. 시작부터 너무 세게 비판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우려만 하고 네? 고쳐질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역엄친아야 역엄친아. 역엄친아. 그러니까 우리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하고 네. 비교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꾸로 네. 엄마 친구 아들은 못하는데 왜 나보고 그래. 그런 의미 영 엄치나. 좀 비슷하다. 저는 도어 스태핑이 네. 대통령의 그 얘기 좀 해봐요. 그냥 도어 스태핑. 예. 오늘도 아마 지금 출근을 하시면 오늘도 뭔가 기자들 또 비슷한 거 어제 꽤 비슷한 연장선상 질문할 것 같거든요. 네. 오늘 대통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도어 스태핑 자체를요? 자체를 하시는 거는 예. 대통령의 준비되지 않은 날 생각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참모들이 막 준비해주고 형식적인 대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기자회견은 사실 준비를 많이 하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통하는 모습으로는 너무 좋은 건데 네. 태도나 말씀하시는 것들은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태도도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은 좀 평소 스타일들이 좀 나오고 네. 기자들 앞에 있지만 그것이 다 화면을 통해서 국민에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은 좀 검사 시절에 했던 걸음걸이, 몸짓 이런 것들도 약간 좀 국민들이 보기에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참 쩍벌을 연상하는 연상시키는 이런 것들 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좀 물어보니까 네. 미리 다 준비를 해준대요. 기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하겠죠. 자, 아무튼 A, B, C, D 네. 해가지고 자 원론적인 답변 딱 해주는데 네. 그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태곤 실장이 지금 청와대 용산 들어갔어요. 도어 스태핑 담당 참모예요. 이거 그대로 그냥 대통령님 그냥 원래 하시던 스타일대로 하십시다 이럴 거예요? 아니면 뭔가 변화를 줄 거예요? 변화를 주자고 하겠죠. 저 어떤 식으로? 같으면은. 뭐 예를 들면 안 한다 1, 안 한다 2, 횟수를 줄인다 아니 3, 우리가 준비된 것만 해드리는 거 하시라고. 형식적 변화보다 그럼 뭐 준비에 대한 변화, 내용적 대한 변화? 변화를 하고 또 거꾸로 그럴 수도 있어요. 대통령 먼저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뭐 질문 없습니까? 네. 말고 네. 준비된 이야기를 먼저.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정제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네. 높겠죠. 그러니까 횟수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보다는 약간 내용에서 좀 다듬는 게 맞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요. 여기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 전체 없어지는 게 되게 안 좋은 거다. 그럼 이런 피드백에 스트레스를 받겠죠. 대통령 분명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렇겠죠. 기사 왜 안 보겠습니까? 다 뭐 나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국민들하고 한다고 하는 건데 이 욕먹는 에이 하지 마라고 해버리면 그게 정말 안 좋은 거다. 단절돼 버리는 거다. 해야 돼요. 욕도 먹고 칭찬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욕 먹으면 바뀌는 맛이 있어야죠. 김상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아질 수 있다면 뭐 유지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나아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거긴 다 공감하시는 거구나. 그럼요. 하는 게 맞다. 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좀 기술적으로 대통령께서 질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답변을 내가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면 그거는 대변인을 통해서 정리된 답변을 드리겠다 이러고 넘어갔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자신 있고 심사숙고된 답변만 준비된 답변만 하시고 준비가 안 됐으면 그 부분은 내가 준비가 좀 덜 됐는데 오늘 내로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건요. 권력자, 뭐 대통령, 장관, 뭐 당대표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정보를 얻기 위해서 팩트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원전을 이렇게 할 겁니까 저렇게 할 겁니까가 있는 거고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인식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라면 대통령에 대한 질문은 후자가 월등하게 높아요. 그치. 사실은 구체적인 뭐 거야 뭐 소관부처 장관이 더 잘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그래서 이제 뭐 방향성에 대한 거 그게 중요한 건데 대통령이 나의 이제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보다는 인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봐요. 국민들한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다를 먼저 목적을 정하고 그렇죠. 목적을 정하고 목적 지향형으로 메시지를 내면은 좀 달라질걸요. 그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김상일 특보님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윤석열 정권 5년 동안은 유지라는 단어는 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네, 무슨 건데요? 알겠습니다. 유지가 뭔데? 있어요. 그 옛날에 뭐 여사님께서 그래요? 메인테이닝을 무슨 알겠다. 그 발언은 좀 유지로 그걸 아무도 생각 못 하고 아무 생각보다 갑자기 꺼내가지고 이런 걸 돌려가기라고 그러는 거야. 형 이제 우리 장성호 너무 소장님이 보이는 돌려가기. 그죠? 장성호 소장님 의도는 모르겠으나 이게 뭐 좀 용산을 좀 감싸 주고 싶은데 괜히 옛날 게 생각나게 더 해가지고 나는 안 되나 봐. 그러니까 브레이브 장소리를 듣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장성철 교수의 의도는 용산을 좀 보호해주고 싶은 거였다.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피디님 이거 삐 처리해 주세요. 문자 좀 볼게요. 김은정님. 차라리 도어 스태핑 없애주세요. 국민들이 자꾸 불편해지네요. 정제된 기자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나을 듯도 하셨는데 그래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우리 세 타짜의 공통된 의견이고 다만 메시지를 조금은 정도라면 될 거다 이런 말씀 주셨고 오영경님은 아주 굉장히 좀 비판적이시네. 네. 본인 소양이 부족해서 도어 스태핑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는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이승윤님께서는 어제 대통령 발언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봤어요. 비교라기보다는 직설적으로 답답함에 호소한 것 같아요. 주저리 설명하기보다 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짧게 전달한 듯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의견, 찬성 의견 다 주셨어요. 야, 정치쇼 훌륭해. 뭐 찬반응은 다 들어오니까. 2부 마지막 소식은 요거 좀 할게요.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스페인 방문에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아내가 동행했다. 먼저 선발대로 가서 스페인 현지 답사하고 올 때는 같이 공군 1호기를 타고 왔다. 정식 채용된 직원은 아니다. 급여를 받은 것은 아니다. 선거 때부터 대통령과 여사를 도왔다.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 절차가 조금 있었는데 부부가 다 대통령실 들어온 거는 적절하지 않아서 채용하지 않았다. 요까지가 나온 기사 팩트입니다. 요거 좀 평가를 해보죠. 윤태근 실장부터. 그건 안 좋죠.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요. 지금 이제 정권 출범 초니까 자문을 구할 수 있어요. 부속실에 있는 직원들이 대통령하고 대통령 이제 부인을 선거 때부터 같이 일했고 옆에서 했던 분들한테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자문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실제 일은 줄여 나가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대통령실 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못 가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뭐 못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에 뒤늦게 들어간 사람이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때는 어땠냐 하는 거는 좋은 일이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같이 아예 이제 일을 한다? 그리고 또 이런 좀 관계가 있는 사람하고 그건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되죠.
김상훈 평론가. 일단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게 법치와 상식이에요. 법치와 상식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모든 설명들이 좀 국민을 바보로 하나? 라 느껴지는 설명들이에요. 그런 설명은 하시면 전 안 된다고 봐요. 어떤 점에서 바보를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뭐 자원봉사를 했다 뭐 이런 돈 안 거. 받았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 뭐 먹고 살만하니까 저 자원봉사 하고 싶거든요. 뭐 시켜주실 거예요? 안 김장을 돼요. 평론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 권력의 자원봉사를 하는 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라는 거는 어디에 쓸 때 가장 적절하냐면 네. 어려운 사람을 도우러 갈 때, 예? 힘이 없는 곳에 갈 때, 그늘진 곳에 갈 때 이럴 때 적절한 거지. 권력자한테 가면서 내가 잘 보이기 위한 행위를 하면서 자원봉사다? 그 바라는 게 왜 없겠어요. 점점 생기겠지. 섭섭함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최순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통령실의 해명을 뭐 대통령실도 몰라서 그랬겠나 싶은데 네. 권력이라는 게요. 네. 꼭 법적 지위나 급여만이 권력이 아니라 권력자와의 거리가 권력인 거잖아요. 그렇지. 권력자의 거리, 권력자하고 얼마큼 시간을 보내느냐, 뭐 소통을 하느냐.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인식이 불철저한 것 같아요.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비판적인 얘기는 두 분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를 짚고 싶어요. 하나는 저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국민들과 야당에 줄 것 같아요. 내가 친한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나는 국정을 운영할 거야. 라는 이미지를 줄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렇게 순방하는 인원들 대상들을 최종적으로 좀 결정을 하는 게 비서실장일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누군가가 그 사람을 같이 선발대로 보내고 같이 귀국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걸릴 수 있는 여과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나 저기 이 친구 나 옛날부터 같이 일했는데 이번에 같이 좀 보내주세요. 안 됩니다. 이러한 전례도 없고 이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여과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아니 여과가 안 됐을까요? 안 저는 그걸 됐겠죠. 무시하고 밀어붙이지 않았을까 이게 더 이게 걱정되는데. 아주 기술적으로 보면요. 네. 제가 전 정부 때도 이제 대통령 순방 따라가 보면은 가보셨어요? 그 사람이 왜 같이 와 있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는데 뭐 그냥 뭐 대강 넘어갈 때도 그건 있고 다른 이랬는데 비행기 타고 갔겠지. 아니, 근데 공식 행사에 와 있고 근데 뭐가 있냐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거르거나 네. 되게 만들거나 네. 뭐 모자를 씌워주는 거죠 말하자면은 어떤 이벤트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뭐 전문가 뭐 전문 영역이 있겠죠. 그 행사에 관련되는 뭐 특별 수행원이다. 저희가 2부에 말미에 그 이원모 인사비서관 아내가 대통령 순방길에 동행한 거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문자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좀 부정적인 문자입니다. 네. 박상현님 시스템을 무시하고 친분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너무 불안하네요 하셨고 이창열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박 전 대통령 사례를 봤으면서 하셨고 김은정님께서는 30cm 자를 영부인께 선물 드리고 싶답니다. 선 좀 확실히 그으시라고. 대부분 부정적인 문자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앞서 그 윤태곤 실장이 요 얘기하면서 뭐 모자 씌워주는 얘기인데 이제 방송이 끝나가지고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슨 모자? 궁금한데 막 이러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마음 맞는 사람, 그리고 이제 뭐 말 통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볼 때 이 사람 도움 받는 사람하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해야죠. 근데 그러면은 모자를 씌워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 공적인 지위. 아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예전에도 그런 적 있었어요 전 정부. 뭐 과거에도 뭐 좀 가끔씩 있긴 있었어요. 가끔씩 있긴 있다. 예, 예. 뭐 어떤 행사와 관련된 특별 수행은 더 그리고 제일 좋은 건요. 일하면 돼요. 여기서 모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책임은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공직을 부여받고 돈을 안 받은 문제예요. 돈 받고 거기 돈을 받는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인사비서관 부인이 뭐 청와대 비서실 또 일하냐 뭐 다 해먹냐 욕 먹겠죠.
그 욕먹을 거 감수할 만큼 이 사람이 훌륭하다 생각하면 욕먹고 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돈 근데 주고 그거 제대로. 감수를 못하겠다라고 시키면 안 하는 거고. 예. 저는 그렇더라도 둘 시키면 중에 안 하나를 된다고 해야 되는 시키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원모 인사 비서관이죠. 그 사람 부인을 어떻게 시켜요? 이거는 권력을 집중시킨다, 사유한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